문 열어놓고 청소기 돌리면서 며칠을 그렇게 보냈거든. 근데 어느 날은 일이 너무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아직 밖이 어두운 시간에 청소기를 돌려야 했어. 나도 솔직히 좀 무서워서 진짜 후딱 끝내려고 서둘러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인기척이 들린 거야. 아, 손님 왔구나 싶어서 청소기 전원 끄고 카운터 쪽으로 갔는데 그 순간 유리창 바로 밖에 사람이 하나 서 있었어. 근데 서 있었다기보단 얼굴만 유리에 바짝 붙이고 가만히 나를 보고 있었어. 알지? 편의점 안은 밝고 밖은 어두우면 안에서는 밖이 잘 안 보이잖아. 근데도 그 얼굴만은 진짜 또렷하게 보였어. 그 순간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냈고 몸이 아예 굳어버리더니 그대로 기절했어. 정신 차렸을 땐 병원이었고 나중에 들은 얘긴데 새벽마다 박스 가지러 오시던 할아버지가 쓰러진 나를 발견해서 신고해 주셨대. 이후에 점주님한테 다 말하고 경찰에도 신고했어. 근데 진짜 제일 소름이었던 건 그 시간대 편의점 CCTV에 찍힌 사람은 청소하고 있던 나 하나뿐이었어. 자취방에서 잠을 자는데 말이야. 어디선가 가볍고 딱딱한 게 부러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잠을 자는 도중이라서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라면 부딪히는 소리랄까? 하여튼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어. 그런데 그 소리가 조심스럽게 다른 곳에서도 나더라고.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일어섰을 때 꾼 이야기입니다. 꿈에서 아주 황량한 벌판이 나왔답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은데 사람들이 일자로 줄을 서서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도 그 줄에 한 사람이었고 사람들 표정은 슬퍼 보이거나 아예 아무 감정도 없고 이상하게 거의 다들 이 사람들 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해요. 한참을 걷다 보니 앞에 강이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왕천이었던 거죠. 강가에는 작은 배 한 척이 있었고 한 사람씩 태워서 건너편에 내려주고 있었답니다. 할머니 바로 앞 사람 배를 타고 떠났고 할머니는 다음 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뒤에서 할머니 어깨를 딱 잡았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저승사자였습니다. 얼굴은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한 말도 안 되게 파랗게 빛났다고 합니다. 그 저승사자가 조용히 말했대요. 너 손 좀 보자. 할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양손을 내밀었고 저승사자는 자기 손톱으로 할머니 손끝을 쭉 그어나가다가 생명선이 끊어진 지점에서 딱 멈췄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아깝군 아까워 이 말을 계속 중얼거리던 갑자기 할머니를 강물 속으로 밀어버렸답니다. 그 순간 꿈에서 깼는데 이불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정말 물에 빠졌다 나온 것처럼 온몸이 축축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19살의 할아버지랑 결혼했고 1년 아래나 평범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답니다. 큰 병은 없는데 자잘한 병이 계속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을 꾸셨습니다. 이번엔 다른 건물 안이었답니다. 앞에는 위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고 아래쪽 계단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굉장히 선해 보였답니다. 위쪽 계단은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왠지 기분 나쁜 검은 옷의 남자가 서 있었고요. 아래에 있던 여자가 손을 들며 이를 불렀답니다. 할머니는 착해 보이니까 아무 의심 없이 다가갔고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위쪽에 있던 남자가 소리를 질렀대요. 안 돼! 할머니는 마음속으로는 이상하게 그 남자 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자가 손을 꽉 잡아당기면서 아래로 데려가길래 그냥 따라가려고 했답니다. 그때 여자의 얼굴을 봤는데 방금 전까지랑 달리 자기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씩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꼴이 서늘해졌고 할머니는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위쪽 계단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답니다. 남자와 함께 계단을 올라 건물 옥상까지 갔고 난간 근처에 섰을 때 아래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답니다. 내 거야! 이리 내놔! 미친 듯이 쫓아오고 있었고 할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굳어버렸답니다. 그때 그 남자가 할머니를 밀었습니다. 떨어지면서 위쪽으로 잡아갔는데 그 남자의 모습이 전에 자기를 강물에 빠뜨렸던 파란 눈의 저승사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떨어지자마자 그 여자가 저승사자 옆으로 달려와 미친 듯이 소리 지르더랍니다. 뭔가 굉장히 아쉬운 듯이. 그리고 그 순간 꿈에서 깼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잔병도 싹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저도 송금 같은 거 안 믿었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조금 믿게 됐습니다. 지금 자기 손바닥을 한번 보세요. 혹시 생명선이 중간에 끊어져 있지는 않나요? 저에게는 올해 4살 된 토끼처럼 귀여운 딸이 하나 있습니다. 말도 많고 웃음도 많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바로 숨바꼭질이에요. 매일같이 제가 숨으면 딸이 찾고 딸이 숨으면 제가 찾고 찾았다. 아빠 여기 있었네. 그냥 평범하고 아주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작은 방에 숨었고 딸은 큰 방에서 돌아다니며 찾았다! 찾았다! 혼자 신나게 외치고 있더군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아직 제가 있는 작은 방 근처에도 오지 않았는데 딸이 계속 찾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조용히 발소리 안 나게 안방 쪽으로 가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이 안방 침대 옆에 쪼그려 앉아서 침대 밑을 보며 이러고 있더군요. 찾았다, 찾았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딸에게 말했죠. 아빠 여기 있는데. 그러자 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다시 침대 밑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 없네? 그 순간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그래도 애가 착각했겠지 싶어서 침대 밑을 직접 봤어요. 하지만 거기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공간.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땐 몰랐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문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와이프랑 딸은 침대에서 자고 저는 그 옆에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어요. 불도 다 끄고 집안은 조용했는데 아까 그 일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더군요. 괜히 침대 쪽을 보면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등을 돌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주 작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분명히 아이 웃음소리였습니다. 몸은 굳고 눈은 뜨지 못한 채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설마 웃음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용기 내서 벌떡 일어나 침대를 봤습니다. 와이프도 딸도 둘 다 깊게 자고 있었고 딸은 코까지 골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다시 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번엔 침대 밑에서 아주 또렷하게 들려온 소리. 낮고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괜찮겠지? 남성 정원사로 일하던 말콤 애플게이트 씨는 현재 실종 상태다. 집에서 갑자기 사라진 남자. 사건은 10년 전부터였고 무언가 목류병 상태처럼 집을 조용히 남았다고 한다. 그 전까지 무려 25년 동안 정원사로서의 행복한 삶을 보내고 3년간의 꿈같은 결혼 생활에서 갑자기 사라진 남자. 그러다 다행히 10년 만에 발견되는데 뜻밖에도 그는 완전히 멀쩡했다. 말콤 씨가 있던 곳은 런던 근교 킹스턴 지역의 한 숲속이었다. 그리고 그는 황당하게도 거기서 텐트를 치고 살고 있었는데 경찰은 그가 기억상실증도 아니고 집도 잘 기억하고 있었기에 충분히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얘기하지 말라며 뜻밖에도 한 이유 때문에 못 돌아가겠다고 징징거렸는데 그 이유는 그의 아내 때문이라고 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그의 오랜 노동시간은 아내의 불평이 갈수록 심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는 지금도 정원 가꾸는 것이 너무 좋았지만 그의 아내가 자신이 일감을 많이 받아올수록 크게 더 화를 냈고 일을 하느라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말콤 씨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가는 곳을 알리지 않았고 조용히 짐을 싸 집을 나오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그가 10년 동안 발견되지 않은 것도 숲속 한가운데 자리 잡은 그의 텐트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무직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숲속 옆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정원사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는데 이에 말콤 씨는 숲속 삶에 대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오히려 행복했다고 말하곤 했다. 당시 말콤 씨의 가족은 실종된 그를 끝내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났고 말콤 씨는 경찰이 떠나고 자기처럼 집에서 도망친 사람을 통해 런던 그리니치의 한 노숙인 보호시설에 대해 얘기를 들었고 그제서야 숲속 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렇게 보호시설에 입소하고 그제서야 여동생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다. 그렇게 해서 10년 만에 가족과의 연락이 닿아지고 이에 아내는 자신의 잔소리 탓에 10년을 숲에서 살았던 그의 충격을 받고 만다. 하지만 아내는 그만큼 남편이 일을 좋아했다는 것에 고개를 끄덕여 납득했다. 그리고 말콤 씨는 이 보호시설에서 요즘 하는 일에 대해 가게를 보기도 하고
운전 일도 하고 모금 활동도 돕는다면서 이제부터 자신은 일감도 가리지 않는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히게 된다. 아내의 잔소리에 너무나 지친 나머지 몰래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와 숲속에서 10년을 살았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 후 그는 해당 센터에서 집안일을 돕거나 정원을 가꾸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으며 활기찬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그는 10년 동안 생사를 모르고 지냈던 친누나와 다시 연락이 닿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유학 중일 때 이야기입니다. 같은 기숙사에서 지내던 일본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건 그 친구의 사촌 언니가 고등학교 시절 실제로 겪었다는 경험담이라고 합니다. 사촌 언니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매일 늦게까지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날도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까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철역으로 향했죠. 매일 막차를 타고 귀가하다 보니 그 시간대에 같은 전철을 타는 사람들 얼굴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말을 섞어본 적은 없고 그저 아, 또 이 사람이구나 정도로만 아는 얼굴들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에 들어서는 순간 언니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베이지색 롱코트를 입은 여자 하나가 계속 자신을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언니는 기관사가 가까운 곳이 안전하다 생각해 매일 첫 번째 칸을 탔기에 전철 첫 번째 칸에 타기 위해 승강장 맨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조금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 나처럼 끝칸에서 내릴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멀리서 전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와 함께. 전철의 불빛이 터널 쪽에서 보이기 시작했고 언니는 자연스럽게 선로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책을 많이 들고 있던 언니는 손에서 책 한 권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전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언니는 급하게 책을 주우려 몸을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 서 있던 베이지색 코트의 여자가 갑자기 중심을 잃은 듯 선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급정거 소리, 전철은 간신히 멈췄고 조용하던 여관은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모두가 자살이라고 생각했죠.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장면을 본 언니는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언니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정확한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언니는 그 여자를 밀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 영무원이 승강장 CCTV 영상을 가져왔고 모두가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본 사람들은 전부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CCTV 속에는 전철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베이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언니의 등을 향해 달려드는 장면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마치 언니를 선로로 밀어 떨어뜨리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순간 언니가 책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고 여자는 밀지 못한 채 균형을 잃고 그대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 여자가 왜 처음부터 언니를 노렸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한이었는지,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였는지도요. 다만 그 이유, 사촌 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내가 조금만 늦었거나 책을 떨어뜨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내가 그 선로에 있었을지도 몰라. 이상하게도 그 일을 겪고 난 뒤 언니는 큰 탈 없이 입시를 치렀고 그해 유명사립대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큰 액땜을 해서 운이 열린 것 같다고 말했지만 혹시 그날 떨어진 사람의 의도가 정말 거기서 끝난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그 승강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1996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그 당시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정말 오래된 건물이었고 당시에도 여기 곧 무너지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특히 화장실이 문제였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소변기 오른쪽에 검은색 철문 하나가 있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묘하게 존재감이 강한 문이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아래로 쓰레기를 떨어뜨리는 통로, 그러니까 학교 전체층을 관통하는 일자형 쓰레기 낙하 통로가 있었어요. 사람 한 명은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컸고 아래는 그냥 막힘없이 쭉 떨어지는 구조라 한 번 빠지면 살아남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솔직히 학생들 사이에서는 저기 빠지면 바로 끝이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7층 화장실에서 사고가 터집니다. 학생 하나가 장난을 치다가 그 쓰레기 통로 안으로 그대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비명, 고함, 발칵 뒤집힌 학교. 선생님들은 뛰어오고 학생들은 울고 관리실에 연락가고 완전 아수라장이었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7층이면 끝났다. 관리실 직원이 급하게 열쇠를 가져와서 1층 쓰레기장 쪽 통로문을 엽니다. 그 순간까지도 아무도 살아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떨어졌다던 학생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피도 거의 없고 뼈도 안 부러졌고 그냥 가벼운 찰과상 몇 개, 멀쩡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 학생들 전부 말이 안 나왔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이 사건이 진짜 소름 돋는 이유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며칠 뒤 복도에서 우연히 선생님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야, 그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이번에 화장실 통로에 빠진 애 있잖아. 아, 그거? 학교 난리 났던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선생님 목소리가 확 낮아졌습니다. 사고가 나던 바로 그 시간, 그 학생의 어머니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그 시간에 갑자기 미친 듯이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기독교 신자셨습니다. 일하다가 자리를 비우면 혼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유 없이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감정이 계속 올라왔다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는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몰래 무릎을 꿇고 앉아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 내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들이 엇나가지 않고 무사히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한 시간과 아들이 7층에서 추락한 시간이 거의 같았다고 합니다. 이후 이 이야기는 학교 전체에 퍼졌습니다. 기도가 기적을 부른 거다. 우연일 뿐이다. 그 순간 잡을 게 있었던 거 아니냐. 별말이 다 나왔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그 쓰레기 통로는 붙잡을 것도 없고 안쪽은 전부 매끈한 스테인리스 구조라 속도를 줄일 방법도 없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7층에서 그 구조로 떨어졌는데 멀쩡한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걸.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살린 걸까? 아니면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시간에 기도를 하게 만들어 놓은 걸까? 이 사건은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 학교 출신들은 지금도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